자, 어떨려 이게? 시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그쵸? 선생님들이 이제 못 뵙는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아쉽네요.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한 학기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재수강자 없어요? 재수강? 네, 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이제 후반기 정리를 시험 대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그램 설계와 개입 전략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가설의 설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1쪽에 나오죠. 이것은 설정 원칙을 몇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나요?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서술형 문제로서 낼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인과관계를 도출해야 한다라는 것은 가설의 표현 방식이요, A이면 B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원인이 되는 것은 A이고요, 결과가 되는 것이 B이잖아요. 그죠? 그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원인이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동시에 고려된다 라는 가설 설정의 원칙 첫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접근 가능한 요인의 식별이라고 했는데, 이건 방법의 측면이에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가능한 방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식별해내겠다, 확인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입과 처치가 이루어지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죠. 프로그램으로 접근 가능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해에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너무 방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죠. 정책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적절한 접근 가능한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기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겠구나 라는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단에 예가 나옵니다. 그죠? 가설 설정을 할 때 부모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아동학대는 예방될 것이다. 부모 교육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성격적인 결함을 교정하는 서비스 영역, 또 적절한 아동 양육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접근 가능한 요인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죠? 이러한 방법을 제대로 실행하면,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행하면 정말 아동학대라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타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가설 설정의 원칙이 되는 거죠. 이 가설을 잘 설정하려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가가 명확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개입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프로그램 가설 설정의 원칙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읽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요. 개입 방법의 선택, 전달 방법의 선택이라는 그 하단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 내용 선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한 목적성의 원리, 그죠?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한 목적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은요, 그 내용의 목적, 목표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잘못 연결되지 않도록, 그죠?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포괄성의 원리인데, 프로그램 내용의 하나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실용성의 원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적합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적합해야 되나요? 클라이언트, 학습자에게 적합해야 돼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맞춤형,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 학습자의 요구, 필요, 흥미, 능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슨 원리냐면 적합성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가능성의 원리가 나와요. 이거는 서비스가 그냥 개발 계획서 상에만 있는 그런 문서상의 계획에 그치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성의 원리. 광명 지역이 평생학습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을 선정하면 더 좋겠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적절성의 원리예요. 이게 적합성의 원리랑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적절성이라는 것은요, 그 수업의 구성이요. 구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 대비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 같은 것들, 그것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즉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고려된 방법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선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용 선정의 원리가 각각의 원리의 이름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 봤던 것들을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9쪽. 9쪽에 가면 프로그램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예산 수립하는 거 실습은 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때 예를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은 보통 어떤 예산 방법을 활용해서 수립을 하나요? 품목별 예산 방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봤습니다. 뭐냐면요, 세부 항목의 지출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10쪽에 있는 나와 있는 이제 예산 내역의 예를 통해서 보면 그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세부 항목의 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산출 근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품목별 예산 방법을 활용한 예산 내역의 예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산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요.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기타. 그죠? 그 예에는 관리 운영비라고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관리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으로 나누어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 외부 재정 지원 단체나 기관에서는 이게 맞을까요? 직접 경비와 간접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에요. 그죠? 왜요? 직접 경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간접비는 뭐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그죠? 이 광명 평생학습원에 있는 전기와
뭐 화장실, 뭐 기타 시설 같은 것들을 강의실 시설, 집기, 차량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외부 재정 지원단체나 기관에서 이런 간접 비용까지 뭐 수도세, 전기세까지 지원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은 예산서가요. 프로그램의 내용과 잘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프로그램 내용과 맞지 않는 예산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를 뭐 거의 200페이지 가량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00페이지 중에 예산 수립과 관련되는 페이지를 확 넘겨보면 그 항목들이 얼마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